이번 그림은 스케치편과 채색편으로 나뉘어서 업로드되며 이번 영상은 스케치 영상입니다. 채색 영상은 다음 주에 업로드 예정이에요. 즐겁게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이 사진을 보고 어반 스케치, 풍경 드로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수채화로 할 거고요. 이 사진 자료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 자료실에다가 올려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 파브리아노 아티스티코 엑스트라 화이트 콜드프레스 중목 종이를 준비를 했고, 여기에 미리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프레임을 만들어 놨어요. 좀 작은 사이즈로 오늘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작은 사이즈로 그리는 이유는 시간 안에 좀 그리기 위해서 작은 사이즈로 그리는 거니까, 조금 크게 그리실 분들은 좀 사이즈 늘려서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오늘도 피그먼트 라이너를 사용해서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0.2하고 0.05 두 가지 사용을 해볼게요. 꼭 이 같은 제품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펜이면은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저는 꽃그림을 그리든 뭐 어떤 풍경화를 그리든 어떤 물체를 그리든 간에 가장 먼저 올라와 있는, 가장 먼저 앞에 보이는 물체부터 그리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가장 앞에 보여지는 이 집부터 스케치를 시작을 할 거예요. 바로 펜으로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연필을 사용해서 대략적인 사이즈를 잡아놓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틀릴 위험이 없고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필이나 샤프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먼저 대략적인 위치들을 잡아줄 거예요. 샤프심 중에서도 사비심, 그 다음에 HB, 뭐 H 이렇게 샤프심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샤프에다가 저는 그 샤프심을 넣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스케치 밑그림만 일단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가운데 집이 하나 있고 그 뒤쪽으로 산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호수도 보여요. 그리고 그 호수 뒤로 또 자그마한 집들이 보이죠. 이 호수의 경계를 잘 보시면 이 지평선에서 살짝 그 아래로 치우쳐져 있는 경계면을 띄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그림을 그리실 때 이 라인에 집중하셔서 이 호수의 경계면부터 그리신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도로가의 경계면을 먼저 그리시다 보면 스케치가 완성된 후에 전체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이 한쪽으로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그림의 중심선을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항상 모든 그림은 수직과 수평선이 기준이 돼야 돼요. 지금은 수직 수평선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일단 설명을 위해서 수직 수평선을 제가 화면에다가 한번 그려봤어요. 자, 모든 그림에서는 기준이 수직 수평선이 돼야 되는 이유가 그림이 완성이 되었을 때 한쪽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없거든요. 항상 수평선을 기준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려졌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 눈에서는 수평선과 수직선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 호숫가의 경계면이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살짝 아래로 조금 내려오는 이 각도들을
봐주시면서 이 호숫가의 경계면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내려와 주셔야 돼요. 항상 보이지 않는 이 수평선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리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사진 자체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요거를 조금 간소화시켜서 그려볼 겁니다. 제일 앞에 보여지는 그 자동차 있어요. 요거를 과감하게 빼고 좀 트리밍을 해줄 거예요. 트리밍이라는 거는 사진이나 그림에 있어서 어떤 한 부분만 내가 잘라서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부분을 과감하게, 아래쪽 부분을 과감하게 트리밍, 잘라내고요. 그리고 위에 부분에 하늘도 많이 보이는 편이어서 하늘도 과감하게 트리밍을 해서 잘라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집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조금씩 보여지도록 이렇게 위아래를 과감하게 트리밍을 해주고 가운데 오밀조밀한 집 부분들에서도 복잡한 부분들은 좀 덜어내면서 스케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저랑 같이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트리밍을 하고 이런 복잡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간소화시켜서 그리는구나 라는 부분들에 좀 관점을 두시면서 봐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다른 그림을 그리실 때 좀 응용해서 한번 그려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스케치하는 과정을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집 위쪽 부분에 이 가로선을 지평선으로 그 다음에 수평선으로 기준으로 잡아주고요. 대략적인 집의 위치만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기울기들 잡아줍니다. 집의 크기,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면 계단도 살짝 이런 느낌으로 쳐 가야겠죠. 그러니까 아래쪽이 조금 더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략적인 위치만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대충의 스케치 선만 잡아주고 일단 중요한 게 이 집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펜으로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꼭지점을 잘 보시면 요거하고 요거하고요. 거의 수직을 그어보시면 거의 맞닿아 있어요. 근데 저는 가이드선을 조금 더 뒤로 밀려나게 그어줬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더 당겨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하고 이렇게 이 꼭지점과 여기 앞부분에 여기를 수직으로 그었을 때 거의 얼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어주시고 펜드로잉 하실 때 이렇게 선이 지글지글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삐뚤어졌어도 다시 한번 그어줘서 그냥 러프한 느낌으로 처리가 돼도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너무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어줬으면 이제 앞부분도 얘하고 같은 느낌으로 같은 수평이 되게끔 그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가이드 선은 지금까지 연필로 해뒀던 이 가이드 선은 그냥 느낌과 분위기만 잡아뒀던 그런 정말 가이드 선일 뿐이지 이제 여기에 의존을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의 이런 위치에 그리면 되겠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이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이어주시기 전에 항상 눈으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봐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어주세요. 여기가 조금 더 깨끗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이어줘야겠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뭔가 지붕 밑에 그런 오돌토돌한 그 지붕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뭔가 철심을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씩 요 라인을 이렇게 잘 타고 내려오시면 더 좋아요. 만약에 내려오다가 삐뚤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선을 하나 연필로 이렇게 싹 그어주세요. 그래서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스테플러 침 박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박아주는 거죠. 아마 지붕에 흰색 눈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처리를 할 건데 조금 더 깔끔하게 스케치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쭉 내려주고요. 기둥 한 번 더 쭉 내려줍니다. 여기 파이프, 자, 지우개 한번 지워서 좀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잘 안 보이면요. 자, 파이프 모양으로 한 번 더 내려주고 옆에 한 번 더 이어줄게요. 이게 연필이 사비 연필이다 보니까 엄청 번져요. 자, 그리고 요 라인에 맞춰서 요렇게 요 라인에 맞춰서 계단 난간을 그려주고 여기도 난간을 그려줍니다. 여기 조금 띄워줘야겠죠? 띄워주고 여기 좀 띄워주고 여기도 난간을 그려주고 왜 이런데 테라스 같은 데 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그쵸?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좀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이 이렇게 딱 있는 거죠. 얘보다 살짝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천막 같은 게 살짝 내려와 있고 여기는 이 천막을 돌돌돌돌 돌릴 수 있는 그것이 있고 여기 안쪽으로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종이가 결이 있는 이제 중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펜이 0.05이고 그러니까 되게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탁탁탁탁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0.2
2로 바꿔버리면 또 갑자기 굵어져서 뭔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지금 그냥 일단 그리고는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탁탁탁탁 끊어내는 이런 선의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드로잉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느낌, 이런 선의 느낌, 중목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선의 느낌도 한번 써보세요. 너무 딱딱 끊어내면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적당한 그 스타카토를 주면서 끊어내는 선의 느낌이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여기는 되게 조그만 다락방인가 봐요. 그래서 조그만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드로잉 할 때 창문 그리는 거 말씀드린 적 있죠? 자, 요 라인을 따라가야 돼요. 옆에 부분에 창문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뭐가 많이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느낌만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다 그리셔도 되고요. 입체적인 느낌만 표현해 주셔도 돼요. 그래도 충분히 창문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느낌만 할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가 이렇게 뭔지 모르는 것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뒤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울타리 같은 느낌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잘 뭔지 모르겠지만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안테나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조금 더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있는 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 뒷공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생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자동차 큰 거 있죠. 요거는 생략을 해줄 건데 여기 그 창살이라고 하나요? 그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좀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 펜을 약간 눌렀다 뗐다 힘을 줬다 안 줬다 하면은 이렇게 굵기 조정이 되면서 강약 조절이 되면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기둥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사실 빛의 방향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이 건물의 색깔로 봐서는 이 두 개가 완전히 그냥 다른 색상이거든요. 여기가 빛을 덜 받아서 그냥 어두운 색상이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그 벽돌의 색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편의상 여기가 어두운 곳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쪽으로 그냥 그림자 방향을 만들어 줄게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쪽 부분 왼쪽이 다 어둡다고 생각을 하고 이 왼쪽 편에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나중에 채색을 할 때 한 번만 그냥 쓱 지나가주기만 하면 이런 표현이 좀 바로 즉각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어설프게 선 바깥으로 튀어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펜이
조금 번갈아 가면서 이게 좀 닳다 보니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좀 바꿔서 쓰면 됩니다. 잘 안 나올 경우에는. 이게 잉크가 닳아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워낙 종이가 거칠다 보니까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또 다시 닫아 놓으면 또 잘 나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좀 지저분해. 자, 여기 하나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림에 어떤 물체가 들어있는 것에 짝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둥 같은 경우도 넣다 보니까 딱 짝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삐뚤하게 하나를 더 넣어줄 거예요. 5개. 그러니까 3개, 2개 이런 식이나 아니면은 뭐 2개, 하나 이런 식으로 홀수가 저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껴져서 뭔가 2개, 2개, 뭐 3개, 3개 이러면은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누가 딱 마치 보란 듯이 딱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처럼. 그래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철망 지금 보면은 약간 사선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거를 시간이 많다면 하나씩 그려도 괜찮아요. 물론 너무 힘들지만 이거는 너무 굵은 펜보다는 지금처럼 0.05 같은 얇은 이런 펜이 훨씬 더 눈에 덜 띄면서 좀 촘촘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가는 펜촉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조금 대충 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너무 일률적으로 해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런 뭐라 그러죠? 갈대라고 하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붓이래. 요거 펜을요 거의 이 종이와 90도 각도로 유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지글지글 이런 식으로 요런 이렇게 낙서하듯이 요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주면은 뭔가 또 그거만의 지글지글한 느낌이 또 나오거든요. 펜 드로잉의 그런 느낌, 요런 느낌들. 자, 요렇게 아래쪽 조금 더 채워주시고 뭐 옆쪽에 조금 더 채워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 채워봐야겠죠. 여기는 사진과 똑같이 위치에 그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들어갈 수도 없겠죠. 자, 일단 여기 이렇게 하나 그어주시고요. 자, 여기가 이제 강가 쪽에 아래쪽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선 하나를 그어주시는데 수평으로 그어주셔도 되고 약간 기울기를 주셔도 돼요. 하지만 여기하고 조금 다른 위치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똑같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이 그어주시면은 마치 얘를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얘하고는 조금 더 다른 위치로 그어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수평선을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눈에서 그어주시라고 얘기를 했죠. 수평선에서 살짝 아래로 내려오는 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의 수평선이어도 되고요. 살짝만 아래로 내려오는 선을 그어주시고요. 이제 여기 잘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약간 돌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두께감을 좀 주시고 돌멩이 느낌을 좀 표현을 할게요. 그냥 이렇게 돌담. 굳이 뭐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표현의 요소가 있으면 재미가 있으니까 그냥 대충의 그냥 돌이 그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고요. 이제 이 위에 이제 집을 하나 올려볼 거예요. 요 위에가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될 수 있겠죠.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하나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요 앞으로 집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집은 무조건 여기 있는 거 다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버리셔야 돼요. 그리다 보면은 못 그릴 수도 있고 다 채워 넣을 수도 있고 다 채워 넣는데 그 공간이 비어져 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할 거니까 만약에 어떤 그 사진을 보고 똑같이 그려야 되는 입장이다. 똑같이 보고 그려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막 이 그리드를 다 그려가지고 그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그려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러프하게 어반 스케치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내 느낌대로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밖에 나가셔서 어떤 풍경을 그리실 때도 이런 스타일로 그리시면 돼요. 만약에 다 못 넣었다, 못 그렸다, 그러면은 과감히 안 그리시면 됩니다. 다 안 그렸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물론 뭐라고 하는 사람 있겠죠. 야, 너 저기 이거 있는데 왜 안 그렸냐? 라고 할 사람 있겠죠.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친한 사람들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그거 가지고 뭐 저거 할 건 아니니까 내 맘이다 왜 뭐 이러면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는 즐겁게 그리시면 돼요. 원래 그림은 넣고 빼고 내 맘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는 나무는 없는데요. 너무 나무가 지금 없잖아요. 겨울이지만 우리 초록색 나무 주변에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나무들을 좀 넣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울타리 같은 거 그냥 이렇게 한두 개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 집 넣어줬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하나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하나 이렇게 그려 넣어줄게요. 여기도 뭐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 같은 건데 여기 좀 앙상한 나무 같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이런 거 넣어보고요. 여기 보니까 큰 또 뒤에 집이 하나 있죠. 이어서 하나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여기 굴뚝 하나 그려주고 앞에 이렇게 지붕 같은 거 처마같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그려주시고 여기는 창문도 있고요. 자, 이런데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런 데는 뭐 울타리 같은 걸로 채워도 돼요. 그리고 나무 넣어도 돼요.
뭔가 그 공간을 뭔가 뭘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무마시킬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무언가로 채우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큰 뭔가 이렇게 울타리, 여기가 이렇게 저건가 봐요. 공원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뒤쪽에 집이 있죠. 그러니까 이 언덕 그런 느낌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에가 엄청 뭔가가 많은 것 같은데 잘 안 보여요. 우선은 집을 그려줍니다. 집을 그릴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 그려봅시다. 그리고 앞에 그냥 나무로 채워봅니다. 나무로 채워볼게요. 앞에도 그냥 울타리로 채워볼게요. 뒤에도 울타리 갈게요. 여기는 그냥 돌 같은 거 이렇게 쌓아져 있는 걸로 할게요. 여기 작은 창문 그려주고요. 여기도 작은 창문 넣어줄게요. 지붕을 조금 크게 그렸네요. 아래쪽에 창문들. 뒤쪽에는 집을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서 얘 집 뒤쪽으로 쏙 들어간 것처럼 그릴게요. 여기도 앞쪽에 그냥 얼버무려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앙상한 나무들을 몇 그루 그려볼게요. 자, 됐어요. 그죠? 자, 여기 앞부분 여기에 잔디 같은 느낌으로 처리를 좀 해주고요. 여기는 0.2 조금 더 굵은 펜을 이용해서 나무를 그려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그려 넣어줄게요. 이따가 채색할 때 뭐 조금 더 나무 가지를 더 넣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조금 이렇게 좀 많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생각보다 뭔가 단순했는데 그릴 것이 상당히 많죠. 여기는 굴뚝은 뺄게요. 자, 이 뒤쪽에 이렇게 해서 울타리 있는 것처럼 좀 만들게요.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여기 좀 연필선 지우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뒤쪽은 다 산이에요. 자, 산. 산인데 산을 제가 처음에 조금 높게 잡았어요. 근데 조금 더 낮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저 펜을 조금 혹시 망가질까 싶을 정도로 조금 비비면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망가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망가지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용도로 쓰면 되겠죠? 자, 여기도 한 능성이를 이렇게 하나 가지고 내려올게요. 산 속에 눈이 이렇게 조금씩 쌓였어요. 그래서 이런 그 산의 그런 뾰족뾰족한 그 겨울산의 느낌을 좀 이런 펜으로 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약간 촘촘촘촘히 이렇게 좀 힘을 너무 꼭꼭 누르지 마시고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그냥 슬쩍슬쩍 꼭꼭 누르면 정말 펜이 망가지거든요. 근데 그냥 슬슬슬 내 손이 가는 그 힘의 방향대로만 해주세요. 어떤 데는 조금 더 뭉치기도 하고 이런 느낌으로 어떤 데는 조금 더 많이 해주기도 하고
때 가로의 느낌도 있지만은 되도록이면 세로나 이렇게 사선의 느낌이 좀 뭉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는 좀 뭔가 이게 조금 더 많죠. 이렇게. 약간 이게 동글동글 뭉치기도 하고, 어차피 나중에 그 채색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크게 눈에 띄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많이 거칠고 저기하게 보여서 눈에 좀 많이 거슬려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따가 채색이 들어가면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좀 마무리해 볼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하게 하고 싶은 곳은 이런 식으로 더 진하게 들어가셔도 돼요. 자, 여기 집의 무늬를 이런 느낌으로 살살살살 긁어내듯이, 이쪽은 사선, 그쵸? 위쪽 부분은 사선, 정확하지 않아도 약간 그 사선 느낌으로 쫙쫙 빼주고, 여기는 가로선의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색칠했을 때 뭔가 조금 더 깊이감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자, 느낌이니까 끝까지 안 채우셔도 됩니다. 약간 러프한 느낌으로 뒤에는 빼듯이 처리를 해줘도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채색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그림은 스케치편과 채색편으로 나뉘어서 업로드되며, 이번 영상은 스케치 영상입니다. 채색 영상은 다음 주에 업로드 예정이에요. 예쁘게 스케치 해놓으시고 다음 주에 저와 다시 만나서 열심히 채색해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